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4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전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만 딥하게 보도록 하자면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 7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2, 0.7과 비교했을 때 각각 0.1만큼 웃도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80불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유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쉽게 인플레이션의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자면 서비스 비용도 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7월달 노동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이 실업 관련해가지고 좀 진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고용시장에 불붙은 부분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굳이 비싼 돈으로 고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서비스 관련으로도 좀 안정되는 모습이 향후에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을 그냥 딱 정리를 하자면 유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전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대를 하면서 봐도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완벽한 악재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저 지금은 시간만 조금 더 흘러가는 이게 보여질 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 지금 좋은 부분이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자, 저는 다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현재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전월이 3.4였거든요. 근데 0.1% 하락한 3.3, 이번 달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년 기대도 2.9%로 전원달에 3.0에서 0.1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앞자리가 2로 바뀌고 2가 꾸준하게 유지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인플레에 대한 이 부담이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엇갈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현재 9월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5%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걱정 없이 현재를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확 올라오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3.19달러로 플러스 0.4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다른 부분 어떤 것들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곤 있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에리언 같은 경우에는 몇 달 후에 금리 인하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자기 의견 내놓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다? 인하가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갑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하는 물가가 버텨주는 한 꾸준하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예상치, 막 이전처럼 0%대의 금리는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3%대는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3%대까지 가면은 한 2%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0.25나 아니면 0.5씩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내용이 나올 때까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돈 풀리면 올라가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중국 쪽이나 이런 곳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몇몇은 괜찮고 몇몇은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광물 쪽에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철 광석의 가격도 그렇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가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가에 너무 따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보릿고개 당연히 중국에서 수요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자제품 역시도 제조업 역시도 꺾일 테니까 반도체 수요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눈물의 가격이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고성능 반도체 AI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부분 여기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알고 있는 악재는 뭐다? 악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국 기업을 밀어주려고 하는데 해외 기업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게 약간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코스맥스는 여기에서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위탁 생산. OEM, ODM 양쪽 모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쪽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기대하자. 자, 당연히 그러면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메타버스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 먹거리를 찾자 했을 때 메타버스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지금 게임사들에서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메타버스 하면은 AI의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기술을 같이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STO 토큰 증권 관련으로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을 바탕으로 유럽 그리고 이제 이 속도에서 이제 약간 미국이 뒤처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속도 내서 관련 시장 투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STO 관련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식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만큼 여기에 초기 펌핑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지금 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아침에 미리미리 봤던 내용이 있고 이외에도 제가 공부한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도 올라가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241선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자, 그렇다면 현재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왜 이렇게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 생각을 한다면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소송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최근에 다시금 협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를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후속 뉴스를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게 가격에 안 좋은 부분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 그리고 중동에서도 사우디나 UAE 등등등 신규로 발주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협상을 제대로 못한다? 그럼 거기에 어떠한 이 걸림돌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돼요. 그래가지고 좀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하는데 그거는 이게 끌면은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해서 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 원전 설계도 수십 년 전에 어느 정도의 원천 기술을 받아와서 우리 걸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온 만큼 따질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물론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다가 뭐 이상한 부분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걸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럼 그쪽도 곤란해지는 게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평행선을 달리는 도중에 우리나라가 물량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이제 딱 그랬을 때 두산이 어느 정도의 수주 물량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마다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물론 그때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의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들 절대 미국 혼자서 다 먹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두산그룹 현금을 쌓고 차입금을 축소하는 만큼 재무제표는 보다 깔끔해지면 깔끔해지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까지 지금 나쁜 소식은 특별하게 안 보여지고 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뿐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는 외국인 쪽에서 적은데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안 좋게 연결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위치에서 하락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이 모습 나오면은 이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라는 걸 생각은 하시되 만약에 여기서 빨간불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언제든 반등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 정도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는 거 이게 1순위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 라인을 보게 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241선 그리고 이전의 저점 여기랑 연결해가지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이 위에서만 횡보를 한다면은 일단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면은 이거는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은 볼린저 바닥 찍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21선 돌파하면 상단 부근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가는 그림 누려봐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 수렴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원래라면 이 언덕이었는데 근데 여기가 확실하게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상승해가지고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서 481선까지 뚫게 된다면 19,000원 여기가 저항이 아니라 2만원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2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다만 이때 외국인 수급이 좋으면은 소화하는 과정이니까 당장 매도는 말고 이 매수가 연결되는 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보시다가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 끝까지 다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 기대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적으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 제외하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끌고 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의 의견도 같이 보면서 조금 천천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돌아서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현재 241선 그리고 이전의 저점 부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노려보셔야 되냐면요. 일단 일봉상에는 특별하게 이제 가격적인 지지라인 말고는 뭐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월봉 보시면은 이 초록색 라인 있죠. 계속 저항의 역할을 했던 이 자리, 그러다 나중에 지지의 라인을 역할을 했던 이 자리,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격은 16,000원, 16,000원을 핵심 부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6,000원? 야, 이 정도는 좀 버틸 수 있겠네? 라고 하신다면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여기 이탈 안 하면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현재 여기를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21선 돌파한지 보시고요.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거 보시고 만약에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려면 18,200원 여기 돌파한지 보시고 여기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수렴 이후에 발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하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목표는 얼마다? 19,000원이 아니라 2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은 허들이 낮아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2만 원 이후에는 이 매물대를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 일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수급, 그리고 지지라인,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고, 향후 올라갔을 때 21선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 정리를 최종적으로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예, 텔레그램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 이외에도 멤버십으로도 제가 보는 종목들, 특히나 바이오 쪽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고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